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인사 연습 중인 것 같은데요. 저는 호텔에서 CS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선현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사 잘했어요. 나름 잘했는데 정말 호텔리어다운 인사가 어떤 건지 저랑 함께 지금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는데 머리를 일단 여성분들은 단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로 반듯하게 묶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잔머리가 나오지 않게 잘 하나로 해서 묶고, 손은 공수 자세라고 했어요. 손을 공손하게 모으는 자세고, 저는 여자니까 오른손이 위에 가게 해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살짝 가리고, 팔 각도는 내가 주먹에 하나 왼쪽 오른쪽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각도를 유지한 다음에 인사 멘트 먼저 시작하고 인사 액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자세 보셨죠? 그럼 제가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우. 일단 바른 용모 복장을 갖추고 바른 대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고객님이 입장하시면 눈 마주침과 미소 잃지 말고 이렇게 인사를 시행해 주시면 정말 전문가다운 서비스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체험을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저 CS 리더와 함께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춰야 하는지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액션 스킬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CS가 뭐예요? CS 뭘 것 같아요? CS는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알지? CSI. CSI. 비슷해요. CSI라는 용어도 진짜요? 정말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우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학수사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CSI라고 CS가 어떤 약자냐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해서 고객 만족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고객들 시선에서 봤을 때 전문가답다라고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몇 가지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걷기 자세인데요. 일단 손에다가 내가 달걀 하나를 줬다고 생각하시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주머니 옆에다가 대시고요. 시선은 전방 15도, 너무 땅바닥이나 너무 하늘을 쳐다보면 시선이 그렇겠죠. 그리고 1초에 한 2~2번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음을 걸으면 돼요. 그리고 시선과 함께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밝은 표정 유지하면서 걸으면 되겠죠.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한 분 한 분씩 저한테 다가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있는 남자친구부터 걸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또 뭔가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시작. 네, 허리 좀 더 펴고 등 바로 펴고 그거만 교정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조금 더 미소, 그리고 전방 시선 자연스럽게 앞을 바라보면서 등 좀만 더 펴고 한번 걸어볼게요. 시작! 네, 무릎을 스칠 때는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부딪히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걸 신경 쓰지 않으면 팔자 걸으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부딪히지 말고 살짝 닿을랑 말랑 하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오면 돼요. 지금 우리 친구는 뭐가 어색한 것 같아요? 팔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팔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빠른 걸음으로 살짝 걸으면 될 것 같아요. 등 펴고 자신감 있게,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내가 정말 여기에 호텔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걸어볼게요. 시작! 네, 시작! 네, 네.
팔에 발과 팔은 따로 나가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대에서 놀랐어. 네, 다시 한번 걸어와 볼게요. 한번 걸어와 볼게요. 시작. 네. 표정 친구들 잘 봐요. 우리 친구 표정이 어떤가? 네, 다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시작. 네, 잘했어요. 뒤돌아서서 박수.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으면 고객 시선을 봤을 때 전문가다운, 좀 호텔리어다운 걸음걸이다 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음걸이를 배웠고요. 다음에는 우리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길을 물어봐요. 여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아, 네 고객님, 화장실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서 복명복창을 한번 해주면서 이제 안내를 시작해주면 돼요. 3점법과 그 다음에 손동작을 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3점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니요. 3점법은 세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눈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고객님의 눈을 바라보는 이 세 포인트를 3점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동작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손동작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스포이드 사용해 봤죠? 네. 스포이드로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물 한 방울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각도를 손을 살짝 이렇게 모아주고요. 한 손은 아까 배꼽 및 단자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하는 방향으로 손을 위치를 이렇게 지적해주면 돼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서 각도를 할 때는 네, 가까운 거리를 안내할 때는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요. 조금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한다 고객님이 하고 하시면 손을 많이 뻗어서 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네, 고객님,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요,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네, 고객님, 화장실 말씀이세요? 화장실은 고객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 눈 보고 오른쪽 보는 거 방향 잊은 것 같아요. 3점법 하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해볼게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네, 고객님, 화장실 말씀이세요? 화장실은 고객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해주면 됩니다. 지금 배웠던 시선 처리랑 네, 상체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손 동작 이렇게 유지해서 네, 보행 자세를 실행해 주시면 네, 훌륭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잘 웃고 제가 웃는 걸 좋아해갖고 그리고 평소에도 밝은 편이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잘 맞아서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고객을 안내할 때 말투나 아니면 워킹이나 물론 같은 말 같은 손이 나가긴 했지만 그걸 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월라쇼 109호 월풀 작곡법 같네요. 저희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오면은 전화를 먼저 받고 이제 오더를 받고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뭐 아니면 위급 사항이나 뭐 요청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처리를 바로바로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저희 그 솔비치 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9월 13일날 퇴실하셔서 분실물을 좀 놔두고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호텔 550호고요. 네, 그러시면은 저희가 그 확인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놔두신 물건이 일단 저희가 그 전산상으로는 이제 습득 들어온 게 있고요. 저희가 그 확인하고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고객님. 네, 호텔 550호 저희가 그 확인하고 핸드폰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셨죠? 네. 이제 뭐 좀 알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사무실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솔비치에 대해서 상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이제 좀 보셨으면은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제 이해도 되시고요. 저희 고객님들 한번 전화 오시면 응대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알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떨린다. 고객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전화가 이제 오면은
정성을 다하는 하우스키핑 고재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아주시고 고객님이 이제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요청 사항에 맞춰가지고 이제 메모를 해주셔서 바로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받아주시고 별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네. 정성을 다하는 하우스키핑 최태욱입니다. 아, 스탠드 등이 나갔어요? 네, 그럼 스탠드 등 그 교체 바로 팁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호인지 알았니? A동 300. 그걸 알아야지. 잘 해주셨는데 일단 호스도 한번 여쭤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끊기 전에는 뭐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없나 다시 한번 이거 여쭤봐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끊어주시면 돼요. 네. 아, 진짜. 네 전화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 별표 누르고 네. 정성을 다하는 하우스키핑 염예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시동 302호요? 1호, 네. 벽지가, 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찾아가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바로 가겠습니다. 네. 곰팡이 스레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고객님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주시고, 네 바로 이제 처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이제 끊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네. 혹시 뭐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떨리고 하지 않으세요? 조금 떨리고 네네. 말 실수를 하고 좀 몇 호인지 1호인지 2호인지 잘 못 들으니까 계속 떨리고 그랬어요. 손님분께서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당황하고. 호텔리어로서 좀 더 친절하고 고객님께 더 다가가는 느낌으로 해서 전화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미션 카드. 미션 최고의 세팅으로 고객들을 맞이하라.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봤죠? 이번엔 여러분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 고객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멋진 테이블 세팅을 부탁합니다. 세팅을 하라고. 우리 언제 밥 먹어? 진짜.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음료팀 담당하는 김동현 지배인입니다. 저 오늘 미션 카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받았나요? 네. 어떻게 할지 막막하시죠? 네. 네, 저랑 같이 미션 한번 수행해 볼까요? 네. 따라오시고요. 네. 자, 테이블 세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테이블 크로스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대박. 와 진짜 잘. 여기 잡아보고요. 자, 손가락을 잡고 나머지 거는 잡고 여긴 잡고 나머지 거를 털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렵다. 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난 쉬워 보이는데 어렵네. 잡아서 세게 털어주면 돼요. 자, 실패. 자, 있는 힘껏 세게. 우와, 어떻게 했어? 난 안 되지. 짜잔. 와. 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팅할 기물들이에요. 네, 기물. 저희가 다 해요? 다 해야죠. 오늘 전부 다 할 거예요. 여기 다 차는 거 아니에요? 네, 전부 다 오늘 다 찰 거예요. 네. 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170좌석이니까 오늘 한 150분 정도 세팅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 오 마이 갓. 잘할 수 있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네. 어떤 게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손백일 것 같아요. 손 떠는 지금 거 다리 너무 봐. 아파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줄을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 들고 있으려니까. 아. 자, 여러분들 세팅한 거 보세요. 자, 저 느낌이 어때요, 지금? 정말 뿌듯해요. 네. 자, 오늘 고객님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세팅한 기물로 이제 아마 식사를 맛있게 하실 거예요. 네, 한 박수 한번.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집 가면 되죠? 이거 뽑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음 미션이 있어요. 다음 미션. 또요? 그죠? 네. 여기 뭘까요, 이게? 무전기.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요, 이게? 멀리서 있을 때 바깥에서. 이 무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네, 팀이에요. 자, 다음 미션을 위하여. 자,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음료 하던 그 지배인님. 왜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생긴 게 좀 제 동생이랑 좀 닮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도 기억이 나고 식기 세팅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든데도 다 하고 나 보니까 정말 보람 있어 보이고 뿌듯하면서 아 이제 저거 가지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실 거 생각을 하니까 되게 뭐라지 마음 한 구석이 뭉클했어요. 식기들을 드는데 왼쪽 팔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떨렸고 이게 그 세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성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저기 시설팀으로 와주세요. 뭐라고? 시설팀? 시설팀 오라 하지 않았어? 시설팀으로? 답 보내볼까? 네 갈게요. 오. 가자. 오, 오지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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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시설팀의 지성훈 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전 보내주신 분 맞죠? 이거 저희한테 왜 무전기 주신 거예요? 시설팀에서 무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왜요? 저희 시설팀은 이런 호텔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유지와 보수를 맡고 있는데요. 물을 틀었을 경우에 물이 잘 나오게, 네. 불을 켰을 때 불이 잘 켜지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고객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오늘 저희한테 올라오게 된 오더인데요. 지금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보내면 이렇게 뜨게 되는 건데요. 이 하얀색이 최근에 뜬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는 등을 한번 갈아볼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바로 이동을 해보시죠. 네. 네. 가자.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네. 안 켜져요. 보면 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안 들어와요. 자, 전구는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는데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죠. 네, 간단하죠. 네. 네.
오늘 호텔리어에 대해서 체험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호텔리어는 그냥 호텔에서 약간 집사같이 그런 일을 하나 생각했는데 되게 인원도 많고 구성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고된 일인 것 같아요. 드디어.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되게 처음에 알지 못해서 되게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들죠. 네. 저 다음부터 호텔리어 분들한테 잘 대해드려야겠어요. 저도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자, 모두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생생한 직업 이야기 잡수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멘토는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뇌생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리 마술로 관객들의 뇌를 지배하는 분입니다. 마술계의 피터팬, 차민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마술사 최현우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이 마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좀 걸어왔던 인생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마술사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마술사입니다. 6살 이하 친구들한테는 마법사라고 불리는 네, 마술사입니다. 마술이란 뜻은 불가능한 현상을 그리고 혹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 트릭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가능케 보여주게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재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사입니다. 사자 직업이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좀 특수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마술이 붐이 있고 아마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대학교에서도 마술 동아리가 각 대학, 학교별로 있을 만큼 엄청나게 지금 많은 친구들이 취미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 그 친구들이 남자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이 이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 취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이라는 건 항상 비밀스럽고 항상 신비하기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마술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저는 왜 마술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재밌어서. 네네. 혹은? 배우고 싶어서. 이 남학생들은 바로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학생들은 다 못 맞추네요. 마술을 제가 배웠던 이유는 여자를 좀 만나보고자 자, 여학생을 좀 만나보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피카소, 아주 유명한 대화가님은 말씀하셨죠. 예술의 시작은 여자 때문이라고. 자, 많은 예술가들이 이 여자친구를 혹은 여자한테 인기를 좀 끌어보고자 예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역시 마술을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는 당시 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떤 마술을 보여줬냐면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거나 혹은 만리장성을 통과하는 마술로 전 세계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 당시에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카퍼필드의 마술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걸 배우면 여자친구 2만 명을 사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카퍼필드라는 마술사가 여자 연예인을 다 옆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이아 반지가 확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확 나타 여자 손에 탁 껴주니까 여자가 어머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래 이걸 배우면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마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책, 당시 일본에서 번역됐던 마술책들을 몇 권씩 수집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아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이 마술을 공부를 하면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마술을 공부하고 여러분 나이 때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리액션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야 대박 신기해. 두 번째입니다. 야 또 해봐봐. 네, 우리 한국인들 의심이 많잖아. 야 이거 다시 해봐. 야 다시 하면 내가 알아낼 수 있어. 다시 해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전 취미였기 때문에 마술을 하나만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친구한테 하나만 보여줬으니.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하나를 또 공부를 했습니다. 또 배웠죠. 집에 가서 하나씩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씩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술의 개수는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는 별명이 마술사가 되었습니다. 마술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죠. 20살이 되던 해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는 프로 마술사를 해야겠다. 그래 나는 정말 전문으로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 마술을 취미로 하는 걸 전혀 모르던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마술사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방망이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아버님이 갖고 나오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막 혼내는 겁니다. 뭐? 마술사 한다고? 내 아버지 뭐? 야, 너 어느 서커스 다니야? 이러면서 아버지가 막 이러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했죠. 서커스도 어마어마한 예술인데 당시에 마술과 마찬가지로 비주류 예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는 마술이라는 건 그냥 어디 밤무대에서 아니면 좋지 않은 장소에서 하는 그런 행위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죠. 당시에 젊은 마술사 고등학교 때 저는 저랑 혹시 이은결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은결 씨라고 네, 키 큰 친구 있죠. 네. 키가 너무 커요. 제가 그 친구랑 저랑 한 두세 명밖에 없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마술을 취미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마술사 할 거예요. 그래? 너 그거 할 거면 집 나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이 최 씨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최 씨들이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최 씨 고집이 알아주잖아요. 네 아버지 저 그럼 집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두절된 채로 4년 동안 전 떨어져 지냈습니다. 집을 나와서 저는 알렉산더 리 고이흥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알라딘 터번을 쓰신 저희 선생님이시죠. 저희 선생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프로 마술사이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 제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마술이라는 건 이 인터넷이 없던 시절인지라 마술을 배우려면 아주 비밀스럽게 소림사처럼 빨래와 청소, 설거지를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에 이 친구는 비밀을 전수해도 되겠구나 라고 그 테스트를 이겨내야지만 저는 그 수업을 혹은 마술의 비밀을 좀 더 배울 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이겨내지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집을 나왔으니까 저는 여기서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의 특기는 비둘기 마술이었습니다. 비둘기 마술을 막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마술사였는데 저는 어느 날 여러분처럼 이렇게 관객석에 앉아서 선생님의 마술을 보는데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게 비둘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남자 둘이 고등학생 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생 둘이 막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겁니다. 비둘기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남학생이 야 비둘기 어디서 꺼내는 거야?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꺼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어가 되게 낯설고 이상했죠. 아, 현대인들은 더 이상 마법을 믿지 않는 세대가 왔구나. 아, 이제 더 이상 마술이 아닌 마법이 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 이상 마술을 믿지 않겠구나.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마술을 하는 데 주력을 했죠. 근데 정말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카드 한 벌을 준비했습니다. 자, 카드 한 벌 있습니다. 카드는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어떠한 속임수가 없도록 제가 큰 카드 한 벌을 준비했습니다. 자, 카드 52장 중에 단 한 장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카드를 이곳에 잘 올려놓겠습니다. 시작해보자. 우선 선생님 말씀을 제일 안 들을 것 같은 우리 학생을 시켜볼까요? 자, 우리 학생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쓰세요. 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학생. 자, 카드 한 장이 뒤집어 있습니다. 카드에는 빨간색과 검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중에 어떤 색깔이 뒤집어져 있을까요? 큰 소리로 색깔을 말씀해 주십시오. 빨간색! 자, 보통 말을 잘 안 듣는 학생들이 빨간색을 선택하는데 그런 심리학 특성상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습니까? 빨간색,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머리 긴 학생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자, 저 친구가 빨간색을 정했습니다. 빨간색에는 하트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트와 다이아몬드. 이제 마음속으로 하트, 다이아몬드, 하트, 다이아몬드 반복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트, 다이아몬드, 하트, 다이아몬드. 혹은 다이아몬드, 하트, 다이아몬드, 하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하십시오. 시작합니다. 스톱! 자, 본인이 스톱했을 때 정해졌던 문의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트, 하트, 하트. 네. 정말 하트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하트가 뒤집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이아몬드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하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세요. 자,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번에는 자, 우리 앞에 있는 여학생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학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시청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카드엔 숫자가 있습니다.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떤 숫자가 뒤집어져 있을까요? 큰 소리로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7. 자, 그럼 7 하트가 되는데 잠시만요. 바꿔도 상관없고 7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그냥 그대로 7.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십시오. 자, 우리 세 학생은요 7 하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열어보죠. 카드 52장이 있습니다. 이 많은 카드 가운데 단 한 장만 뒤집어져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렸죠. 52장 중 단 한 장만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가 우리 세 여학생이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7 하트라면 정말로 정말로 신기한 일이겠죠? 박수 쳐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준 우리 세 여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종하거나 혹은 저렇게 생긴 여학생은 빨간색을 선택할 거야. 저렇게 교정기를 낀 여학생은 7을 생각하게 마련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심리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멘탈 마술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런 종류의 마술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직업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혹은 그 직업에 관련된 롤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직업의 탑 1등이거나 혹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요리 분야면 요리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어떤 직업이면 뭐 그 직업에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책을 사거나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길을 헤쳐왔는지. 만약 그것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혹은 그 방식이 이곳에 시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1998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쭉 해왔는데, 네, 은근 나이가 있죠. 자, 쭉 해왔는데, 마술을 처음 배우면요, 세 가지의 원칙을 누구나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술의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말 것.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죠. 네. 두 번째, 마술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말 것. 네, 당연한 겁니다. 뭐 영화의 스포일러 같은 거니까 범인은 절름발이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유주얼 서스펙트의 그 영화처럼. 그러니까 절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마술을 반복해서 보여주지 말 것.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역시도 이거 마술을 보면 이거 신기한데? 이거 다시 보면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호기심이니까 다시 보여주면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엎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마술사와 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마술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마술의 결과를 미리 얘기하면 왜 안 될까라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카드 마술처럼 이야기를 하죠. 저는 카드 52장 중에 한 장을 여러분에 맞게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맞출 겁니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결과를 미리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호기심이 증폭됩니다. 저는 그 방송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호동 형님과 함께 그 방송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물이 있는 겁니다. 물 한 통이 있으면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물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결과를 미리 얘기합니다. 그럼 강호동 형님 옆에서 이럽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소름 끼쳐 봐. 이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력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실제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아짐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 이거 원칙이 있었는데 이 원칙 이거 다르잖아. 이거 틀리네. 라고 처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를 미리 얘기하는 식으로 계속 마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죠. 그래, 원칙 중 하나를 더 도입해보자.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마술을 연속해서 보여주지 말 것. 이렇게 됐지만 그래, 이걸 조금 비꼬아서 보여주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사라지겠죠. 확! 강호동 형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강호동 씨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혜원 씨,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이거 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얘기하죠. 네. 자,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큰 물체를, 좀 더 신기한 방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점점 더 신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마술의 효과가 더 높아짐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공연을 전국 투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투어에서 마지막 하나,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전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의 비밀을 마지막 순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에서 말이죠. 궁금하시죠? 공연 놀러 오십시오. 자, 그런데 마술의 비밀을 알려줘도 정말 더 미쳐버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술이라는 것 자체는요. 저는 그걸 역이용해서 알려드리는 것 같이 3원칙을 하나씩 깨트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룰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그런데 절대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룰이 있다면 그걸 뒤집는 데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더 높은 차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술사라는 좀 독특한 직업 속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의
직업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마술같이 항상 멋진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술사 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과 열정이 빚어내는 진정한 매직을 보여주고 있는 마술사 최현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 좀 실례될 수도 있지만 네네. 정말 마술계의 그 피터팬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귀엽게 생기셨어요. 네. 여러분 좀 어떤 남자 배우 닮지 않으셨어요? 최현우 씨? 요즘에 되게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되게 위험한 안 발언인 것 나오나요? 같아요. 굉장히 주원 씨 닮지 않으셨어요? 아닌가요? 그쵸. 좋은 학생이에요. 정말 좋은 학생이에요. 네, 아유, 우리 친구들이 오늘만큼 이렇게 눈빛이 빛났던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만큼 또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첫 무대의 기억. 네, 첫 무대는 저는 98년도에 명지대학교 축제에서 제가 이제 마술을 했어요. 마술을 했는데 3명의 젊은 마술사, 그때 당시에 했던 저의 동기들과 함께 30분을 채워야 되는 무대였습니다. 네. 그 10분을 제가 못 채웠어요. 못 채우고, 그리고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을 너무 많이 떨어갖고 카드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손 떨고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 시뻘개갖고 귀가 너무 빨개져갖고 마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 지하철역 2호선에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껌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그걸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이렇게 붙게 되고 어디 앞에 나가서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깡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술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 질문을 은근 되게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장소, 시간에 그런 제약은 없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생각하거나 연습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를 얻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영감을 얻는다, 이거 제약을 둔다기보다는 뭐 책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뭐 연극, 뮤지컬 혹은 길을 걷다가 어디서든 얻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 계속 어디서. 생각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즉석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친구. 그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어떨 때 제일 당황스러우세요? 어떨 때요? 제일 뭐 당황스러울 때가 뭐 미녀를 잘랐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미녀를 못 붙였다거나 뭐 아니면 제가 맞췄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혹은 어떤 남자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라 이름을 프랑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프랑스라고 맞췄단 말이죠. 그런데 남자분이 순간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 그런 거 생각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십니다. 이런저런 그 돌발상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무대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도 최대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습실에서 상황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른 마술로 바뀌거나 혹은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웬만한 순발력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마술하지 마세요. 누누이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은 저희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친구. 네. 연봉이 얼마나 연봉을 물어봤어요. 연봉을. 네, 중3, 네, 중3이 연봉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포털사이트에 뭐 지식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최현우 씨, 이은결 씨 연봉 어떻게 됐어요? 이런 질문 정말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고 많은 답글이 막 달립니다.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연봉에 관련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벌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해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나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제 자신한테 혹은 제 마술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더 좋은 마술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제가 번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버는 돈에 대해서 의미는 조금 남들과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모이신 청소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혹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 연봉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네, 진짜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연봉은 자기가 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삶의 가치를 돈으로만 국한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나는 뭐 연봉이 뭐 몇천, 몇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돈의 가치를 삶의 가치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 되게 안 좋거든요. 삶이라는 건 돈에 혹은 연봉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은 마술사에는 얼마나 벌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런 생각을 먼저 안 했으면 하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들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최현우 마술사의 무대 밖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아마 몇십 명의 팬들은 제대로 확보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좀 아쉬우시다면 공연장 직접 찾아가시면 더 큰 감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술사라는 직업의 화려함 그리고 신비로움 뒤에 인간 최현우의 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곁에 멋진 마술사로 오래오래 남아주시길 바라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고 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이런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방황하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부모님은 자꾸 막 공부하라고 그러지. 그리고 진짜 학교를 가면은 이거 배우는 수학은 내가 할 일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선 공부라는 건 저 가끔 후회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일이 정말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걸만한 일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관계되는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술처럼 훨씬 더 풍부해지고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저는 마법사처럼 뒤에서 항상 화이팅하면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훈 타임 모시겠습니다.